류에이마루 표류 사건은 1927년에 일본 어선에서 발생한 실제 미스터리 사건으로 실화입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회자되는 이유는 항해 일지에 담긴 내용이 되기스럽고 미스터리하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과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1927년 10월 3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미국 시애틀 항구로 항해 중이던 화물선 마가렛 달러호가 표류하는 작은 배 하나를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파도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보이지 않고 낡아 보이는 선체, 돛대 또한 반쯤 꺾여 있었으며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마가렛 달러 선장은 천천히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까워 갈수록 악취가 심하게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다가가서 본 선체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하게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한 채, 백골로 변한 시체, 다리가 없는 시체가 미이라가 되어 갑판에 굴러다니고 엄청난 시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함실에는 두개골이 부서진 백골의 시체가 있었고 함실 안의 방에는 엄청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닷새에 하얀 깃털이 보이는 곳마다 떨어져 있고 오븐 위에 있던 석유캔 속에는 사람의 팔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내에는 먹을 것도 음료수도 없었으며 엔진 기관부는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함장실에서 노트 3권의 항해 일지가 있었습니다. 이 노트에는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었을 정도로 참혹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입니다. 때는 1926년 12월 5일 일본 와카야마현 선적 소속이었던 소형 어선 류에이마루가 어획 작업을 하기 위해 미사키항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배는 다음 날인 12월 6일 오전에 모모코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선장은 엔진에서 약간 거슬리는 배기음이 난다는 것을 듣고 엔진을 재정비했고 12월 7일 오후 다시 어획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약 100km 정도 먼 바다로 나가 조업이 시작됐는데 하지만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쪽에서 계절풍이 불어왔는데 점점 더 강해져 파도가 거세지고 돌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배는 부서지지도 않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육지에서 더 먼 바다로 나오게 되고 선원들은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던 12월 12일 오전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류에이마루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무전기가 흔하지 않았고 무전기가 없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배는 멈추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엔진 결함이 간혹 있는 일이라 돛을 이용해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어선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2월 12일 오전 돌연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가 끊어졌다. 우리는 길을 잃었다. 그저 동풍이 불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이후 3일 동안 또 거센 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12명의 선원들은 표류하게 되었고 다행히 오후에 바람이 수그러들게 되죠. 하지만 이때 상황은 이미 돌아가려고 하는 곳으로부터 1600km 정도 떠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발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때 항해 일지에 의하면 북서쪽으로부터 20톤 정도 규모의 배 한 척이 다가옴. 선원들은 깃발을 올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 요청을 한. 하지만 그 어선은 그냥 지나쳐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와 10시에도 두 척의 배를 발견하게 되어 미친 듯 구조 요청하게 되죠. 이때 역시 항해 일지에 따르면 우리는 깃발을 올려 크게 소리쳤고 불까지 피워가며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상대 배들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지 내용입니다. 12월 27일 가다랑어 10마리 잡음. 1월 27일 외국 함선을 발견. 응답 없음. 비가 내리면 빗물을 모아 이것을 식수로 사용. 2월 17일 슬슬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 3월 6일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음. 식량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무서울 정도로 배고픔과 죽음이 천천히 다가온다. 3월 7일 최초의 희생자가 나왔다. 기관장 호소이 덴지로는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일본 땅을 받고 싶어라고 중얼대며 죽어갔다. 모두가 힘을 합쳐 수장했다. 3월 9일 커다란 상어가 한 마리 잡혔지만 나우의 조지는 먹을 기력조차 없어 말라 죽었다. 똑같이 수장 처리한 3월 15일 지금까지 항해 일지를 쓰고 있던 이자와 히로시가 병사했다. 대신 마츠모토 겐노스케가 붓을 들었다. 이자와의 시체를 수장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모두의 얼굴은 창백하고 바늘 두더지처럼 수염이 자라 휘청휘청 유령처럼 걸어다니는 모습은 슬프다. 3월 27일 테라다 하치조와
요코다 류노스케 2명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이, 후지산이다.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아, 무지개가 보인다. 라며 광기를 보였고 자연의 가판을 바득바득 갉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슬슬 지옥의 밑바닥으로 빠져들고 있다. 3월 29일 눈다랑어 한 마리를 요시다 토키치가 낚는 것을 보고 미치야 엔키치는 갑자기 도끼를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 요시다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 무시무시한 광병에도 모두 일어설 기력도 없이 잠시 동안 멍해졌다. 남은 인원들은 야채 부족으로 괴혈병 등의 증상을 보여 모든 치아에서 출혈 증상을 보여 모두 요괴로 변해가는 엄청난 광병. 부처님. 4월 4일 미키 함장은 가판 위를 낮게 날아다니는 큰 새를 마치 뱀과 같은 스피드로 손으로 잡는다. 선원 전체가 개미와도 같이 몰려들어 날개를 뜯어내고 살아있는 채로 새를 뜯어먹었다. 피가 흘러 넘치는 생고기를 먹는데 이 정도로 맛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모두 아기 축생이라는 업인가. 4월 6일 치즈토라지가 핏덩이를 뱉어내며 사망했다. 4월 14일 사와야마 칸주로 함실에서 갑작스럽게 미쳐서 시체를 조각내는 모습은 지옥인가 인육을 먹는 기력이라도 남았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4월 19일 토야마 카즈오 사와야마 칸주로 2명이 요리실에서 인육을 두고 싸움. 지옥의 귀신이 되는 것도 단지 살아서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는 일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밤 둘 다 피를 토하며 피투성이인 채 뒹굴거리며 사망. 5월 6일 미키 함장 드디어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된 승무원 12명 중 남은 것은 함장과 일기기록 담당인 나뿐. 둘 다 각기병으로 소변, 대변이라도 못 움직이고 그대로 쌀 수밖에 없다. 5월 11일 흐림, 북서풍이 조금 강하다. 남쪽에서 서쪽으로 배는 단지 바람 따라 흘러간다. 산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보이지 않고 배의 그림자조차 없다. 사탕 한번 먹어보고 죽고 싶다. 친구의 시체는 살이 끈적하게 썩고 녹아내려 혈육에서 나는 죽음의 냄새뿐이다. 배꼽을 치우는 것을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해야지. 읽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들은 식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치 이상의 식량이 있었고 특히 참치 어선이었기에 대형 생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혈병과 각기병이 발병함으로 움직일 수 없고 고기잡이 등을 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봅니다. 각기병과 괴혈병은 비타민 B1, 비타민C 결핍으로 오는 병으로 중세 선원들에게는 공포의 병으로 이들은 마치 좀비처럼 되어 원인도 모르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표류가 2달 넘어갈 때 병이 발병하기 시작했고 상태가 점점 심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미스터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번 배들과 마주쳤고 구조 요청을 했으나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미국의 화물선 웨스트 아이스노의 리처드 빌리 함장은 1926년 12월 23일 시애틀에서 약 1000km 떨어진 태평양 위에서 파도에 떠도는 목조함을 발견했으나 구조 신호를 보내도 응답이 없기에 다가갔다. 그러나 류웨이마루선의 창문이나 가판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10명 정도의 선원이 있었으나 누구 하나 대답도 구조 요청도 없었다.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생각하였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냥 두었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했다고 했으나 구조 요청은커녕 정작 구조해 주려고 배가 다가와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총 12명이었는데 일지에 기록된 사망한 선원의 숫자는 총 9명,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2명이라고 했으니 일지에는 11명밖에 없습니다. 왜? 미치야 엔키치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일지에 기록 못할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미치야의 죽음에 관련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조 요청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미치야 엔키치의 행방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 사건이 있습니다. 1960년 1월 21일 시즈오카현 인근 바다에서 고치현 소속 어선인 조난되었습니다. 이 배의 선원 3명은 행방불명됐고 9명은 간신히 오가사와라 제도의 무인도에 헤엄쳐 가서 90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의 이름도 료이마루였고 선원도 12명이었습니다. 료이마루란 이름이 저주받은 것일까요? 하여간 료이마루는 표류한 지 5개월 만에 모든 선원이 죽었고 8개월을 표류하여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힐데의 유령선 미스테리 사건 료이마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